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10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수가 많아 두 개로 나눠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란 가족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대 풀럼.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에서 뉴캐슬에 완패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한 황희찬을 비롯해 쿠냐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진에서 해결할 선수가 적었고 최종 수비인 고메스 쪽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순위가 추락됐고 이번 홈경기가 중요합니다. 황희찬의 경우 6주 결장이 확정됐기에 벨레가르드와 사라비아 등이 최전방에 나서는 네투를 지원하며 경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풀럼은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중상위권 팀들을 맹추격했습니다. 팀이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대한 라울 히메네스가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인데 무니즈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확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이어비와 페레이라 등 이선 지원도 활발합니다. 팔리냐의 공백을 메우는 루키치의 중원 존재감도 있기에 내심 7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접전을 봅니다. 울버햄튼이 전방 공격진에 전력 누수가 생기긴 했지만 네투와 사라비아로도 충분히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력이 좋은 루키치와 케어니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의 침투를 경기 내내 저지할 것이고 아다라비오요가 수비 라인을 책임질 풀럼이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스날 대 브렌트포드. 아스날은 셰필드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리그 선두인 리버풀에 2점 차로 접근했습니다. 최근 흐름만 보면 리버풀과 맨시티보다도 더 좋은 모습인데 4경기에서 21골을 뽑아내며 허용한 실점이 1점에 불과합니다. 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인데 사카와 마티넬리, 트로사르 등이 엄청난 공격 시너지를 내고 있고 라이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브렌트포드는 첼시 상대로 다 잡은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로에슬레브와 위사의 연속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후반 중반 이후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3연패 이후 승점을 따냈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 그 경기에서도 멀티 실점한 수비 라인은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승리를 봅니다. 브렌트포드는 은베우모의 부상 이탈에도 요한의 위사와 이반 토니가 최전방에 나서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력 기복이 큰 야넬트와 네르고르의 중원 조합으로는 라이스와 웨데가르트의 중원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카와 마티넬리의 공격진에 부상에서 돌아온 제수스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아스날이 승리하고 다음 일정인 포르투전을 준비할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토트넘 하스퍼. 빌라는 지난 라운드에서 루턴에 승리하며 4위를 지켜냈습니다. 추격자인 토트넘 상대로 5점을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경기를 더 소화했기에 이 경기를 지면 4위로 갈 수 있는 자력 가능성을 토트넘에 넘겨주게 됩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공격을 이끌 와킨스가 풀타임을 소화할 것이고 랑글레와 콘사가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지킬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팰리스에 역전승했습니다. 상대 공격수인 에제에게 프리킥 원더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후반 중반 이후 베르너와 로메로 손흥민이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 등이 공백을 메우며 손흥민과 메디슨을 잘 지원했습니다. 토트넘의 승리를 봅니다. 빌라는 금요일 새벽 아약스 상대로 컨퍼런스 리그 16강 1차전을 원정에서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램지와 자니올로, 파우 토레스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될 일정입니다. 비수마와 파페 사르가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으로 루이즈와 맥긴을 압박할 것이고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이 상대 수비를 공략할 토트넘이 승리할 것입니다. 브라이턴 알비온 대 노팅엄 포레스트. 브라이턴은 최근이 이번 시즌 중 가장 고비입니다. 부상자가 많던 공격진의 안수 파티와 엔시소 등이 돌아왔지만 미토마가 시즌 아웃을 당했고 로마를 상대하는 유로파 16강 일정도 진행 중입니다. 카를로스와 랄라나, 퍼거슨 등 좋은 로테이션 자원이 부상 이탈자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긴 하지만 다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또 이 경기는 금요일 로마 원정 이후 일정으로 주축 선수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노팅엄은 웨스트햄을 잡으며 중위권 도약을 노렸지만 그 이후 두 경기를 모두 패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선전했고 빌라 상대로도 2골을 넣는 등 나름 인상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두 시즌 동안 여러 선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선수단이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도밍게스와 다닐루가 나서는 중원도 탄탄합니다. 노팅엄이 원정에 불리함이 있는 건 맞지만 상대는 로마 원정 이후 휴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닐로와 예이츠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허드슨 오도이와 엘랑가의 전방 압박이 있을 노팅엄이 승점을 따낼 수 있습니다. 단, 브라이튼의 홈이고 덩크와 벨트만 등이 상대 역습 시도를 저지할 수 있기에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갖는 결과가 유력합니다. 웨스트햄 대 벌리. 웨스트햄은 리그 연패를 벗어난 이후 브렌트포드와 에버튼을 완파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파케타가 돌아온 이후 팀 공격이 살아났는데 보인과 쿠두스 등이 확실하게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주중에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유로파 16강 원정을 소화했지만 필립스와 데니 잉스, 안토니와 아구에드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일정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벌리는 셰필드와 함께 강등이 유력한 팀입니다. 포파나를 비롯해 능력 있는 선수를 영입하며 이번 시즌 안정적인 잔류를 노렸는데 좀처럼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4연패를 당하며 단 한 골을 넣는데 그쳤고 기대했던 베르게의 중원 존재감도 미비합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봅니다. 벌리는 최전방에 나설 라르센과 포파나 등이 경기 내내 적극적인 문전 침투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필립스와 알바레즈의 수비 지원 아래 아구에드와 조우마가 골키퍼 앞을 지켜낼 홈팀 상대로 골이 쉽지 않습니다. 파케타와 보인, 쿠두스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홈팀이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프리메라 리가. 카디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카디스는 베티스전 이후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잔류로 갈 수 있는 17위 팀과의 승점 차가 5점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강등으로 갈 수 있기에 남은 11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상대가 강팀이긴 하지만 홈 일정이고 아틀레티코가 다음 주 중에 챔스 일정이 있기에 막시 고메즈와 마르치스, 소브리노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아틀레티코는 다음 주 중에 인테르와 챔스 16강 2차전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한 골 차로 패했고 홈 일정이기에 충분히 다음 라운드 진출을 노릴 만합니다. 그 경기까지 시간도 넉넉하기에 이 경기에 굳이 힘을 뺄 이유도 없습니다. 모라타와 데파이가 정상적으로 공격진에 나설 것이고 코케와 드폴이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봅니다. 카디스는 최근 에르난데스와 카르셀렌 등 측면 자원들이 위력적인 오버래핑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렌테와 리노, 에르모소 등이 측면을 책임질 원정팀 수비를 넘기 어렵습니다. 모라타의 안정적인 마무리 외에도 데파이가 빠른 발로 최종 수비 뒷공간을 넘어설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라나다 대 레알 소시에다드. 그라나다는 비아레알 원정에서 코르비아누의 만회골이 나오긴 했지만 대패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진한 후반기가 이어지기에 잔류 커트라인과 승점 차가 크게 벌어졌는데 남은 11경기에서 최소 승점 11점 이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중 경기로 지쳐있을 소시에다드 상대로 중원의 활동량을 올리며 체력적으로 상대를 압박할 것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리그와 챔스 등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특히 주중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나선 챔스 2차전에서는 음바페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패했고 그로 인해 챔스에서 탈락했습니다. 세비야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며 준비한 경기였는데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지 못했습니다. 그라나다의 승리를 봅니다. 소시에다드는 코파델레이 준결승 탈락에 이어 챔스에서도 탈락하며 최근 팀 분위기가 크게 추락했습니다. 또 주중 경기에서 메리노와 쿠보 다케우사, 르노르망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기에 체력적 부담이 큰 원정 일정입니다. 우주니와 펠리스트리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를 몰아칠 그라나다가 대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로나 대 오사수나. 지로나는 마요르카 원정에서 패하며 2위인 바르샤의 승점 2점 차로 추격당했습니다. 상대가 타이트한 일정에 지쳐있었기에 원정이었지만 경기 내내 공격 축구로 골문을 노렸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1위 레알과 격차가 벌어지며 바르샤에 추격당했고 이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14골의 도부비크와 14공격 포인트의 사비오 등 해결사들을 앞세워 승리를 노립니다. 오사수나는 알라베스를 잡고 강등권과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끈질긴 수비로 나선 상대에 고전한 경기였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부디미르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팀의 이선을 책임지던 아빌라가 상위권 팀으로 떠났지만 가르시아가 공백을 메우며 전력 누수를 막았고 몬카율라의 중원 공격 가담이 안정적입니다. 지로나의 승리를 봅니다. 오사수나는 헤란도와 아레소, 모이카 등이 나서는 백포의 안정적인 수비가 최근 상승세의 원인입니다. 4경기에서 3차례나 상대를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단 지로나의 홈 경기력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치간코프와 사비오가 경기 내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도부비크와 스투아니가 해결할 지로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알라베스 대 라요 바에카노. 알라베스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오사수나 상대로 경기 내내 접전을 가져갔지만 원하는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오모로디온과 솔라 등 팀의 주축 공격수들이 몇 차례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4경기 연속 상대를 한 골 이하로 막아낸 수비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센터백인 라파엘 마린과 볼란치인 게바라 등이 중원을 안정적으로 막아냈고 고로자델의 측면도 탄탄했습니다. 라요는 16위까지 처지며 강등 위험성이 생겼습니다. 비록 18위 팀의 승점 7점 차로 앞서 있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다음 시즌을 2부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순위 경쟁팀 상대로 최대한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역습에 나설 라울 데토마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자신의 진영에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경기는 접전을 봅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알라베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베나비데즈와 게바라 등 공격 전개에 능한 중앙 미드필더진의 존재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테시스와 발렌틴 등이 중원에서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히며 수비적으로 임할 라요가 쉽게 위기에 빠지지 않으며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입니다. 분데스리가 베르더 브레멘 대 도르트문트. 브레멘은 쾰른 원정 승리 이후 2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상위권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리그 최하위인 다름슈타드전을 비롯해 일정이 무난했는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홈에서 연속으로 승리하지 못한 것이 큰데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두쿠시의 골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강팀을 상대하기에 강점이 있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도르트문트는 다음 주 중에 호벤과 챔스 16강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전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홈 일정을 앞두고 있기에 굳이 이 경기에 힘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산초와 아데에미 등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윙어들을 비롯해 케인, 기라시와 함께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필크루그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봅니다. 호펜하임에 패하며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다음 경기에서 우니온을 완파하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로스와 안토니 등이 수비 라인을 지킬 홈팀 수비가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필크루그와 아데에미, 브란트가 공격을 주도할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입니다. 보움 대 프라이부르크. 보움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라이프치히에 패했습니다. 선발 윙어로 나선 윅테크의 전반골이 나오며 경기를 풀어갔지만 그 이후 연속 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콰르탱이 퇴장을 당하며 이 경기에 결장하는 악재가 생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라이프치히를 만나기 전까지 홈에서 미넨을 제압하는 등 홈 경기력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주중에 경기 이후 휴식일이 짧았기에 적극적인 공격 축구로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주중에 웨스트햄 상대로 유로파 16강 1차전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 이틀도 쉬지 못하고 나서는 일정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있지만 홈 경기였기에 장거리 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안과 에게슈타인을 비롯해 주축 선수들이 바로 피치에 올라 충분히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는 접전을 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에게슈타인과 헤플러, 롤 등이 버티는 중원 경기력이 리그 정상급입니다. 로실라와 슈테거 등이 점유율 경합에 나설 보움 상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경기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움이 모리츠와 아사노를 앞세워 골을 노리겠지만 수비 라인을 내릴 프라이부르크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에어. 제노아 대 몬차. 제노아는 지난 경기 인테르에 패하며 12위에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리그 선두팀 원정에서 경기 내내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앞으로를 기대하겠습니다. 마르틴과 사벨리 외에 토트넘에서 영입했던 스펜스가 경기 내내 위협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바델리와 메시아스의 중원 패싱 게임도 원활했습니다. 레테기의 마무리만 좋아진다면 충분히 중위권 이상을 노릴 만합니다. 몬차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로마에 완패했습니다. 카르보니에 한 골이 나왔고 90분 내내 공격적인 축구로 골을 노렸는데 상대의 화력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상위권 추격에 브레이크가 걸렸기에 이번 라운드 승점이 간절합니다. 원정에서 잘하는 수비 위주로 상대와 맞설 것입니다. 경기는 접전을 봅니다. 홈 경기에 나설 제노아가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상대 수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몬차는 최근 원정 2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성공하는 등 원정 수비력에 강점이 있습니다. 가글리아디니의 수비 지원 아래 칼디롤라와 마리, 카르보니 등이 수비 라인을 지킬 몬차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입니다. 레체 대 엘라스 베로나. 레체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프로시논의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선 상대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승점을 따내며 3연패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점이 있는 홈 경기를 통해 이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라마다니와 함자 하피아 등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라인을 공격적으로 올리며 최전방에 나설 크리스토비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베로나는 후반 중반 이후 터진 폴란드 국대 공격수 스비데르스키의 결승골로 사수홀로를 잡았습니다. 시즌 시작 이후 줄곧 강등권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드디어 잔류로 가는 17위로 올라섰고 중위권과 승점 차이도 줄였습니다. 노슬린을 비롯해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카발과 라조비치 등이 측면 공략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는 접전을 봅니다. 레체는 공중볼 장악에 강점이 있는 크리스토비치 외에도 암키비스트가 공간 침투로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라마다니의 적극적인 중원 지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슬로프와 미트로비치가 중원에 나서 압박으로 상대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다웨도위치가 골키퍼 앞을 막아낼 원정팀 수비를 쉽게 넘지 못할 것입니다. AC 밀란 대 엠폴리. 밀란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난적인 라치오를 잡았습니다. 90분 내내 지루와 레앙, 플리시치 등 최전방 스리톱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리며 골문을 두들겼는데 교체로 들어온 오카포가 골을 넣었습니다. 주중에는 유로파 16강 일정을 치렀는데 홈 일정이었기에 이동으로 인한 필요 없이 이번 경기에 임합니다. 볼로냐가 맹추격 중인 상황이기에 주전 멤버가 정상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엠폴리는 살레르니타나와 사수올로 등을 연달아 제압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강등권 팀인 칼리아리 상대로 나선 홈 경기에서 일격을 당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강등권 팀들의 추격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중요합니다.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공격적인 축구보다는 마린과 말레 등 중앙 조합이 수비 위주로 실점하지 않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밀란의 승리를 봅니다. 3일간 두 경기를 소화하는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홈 연전이기에 피로도가 덜할 것입니다. 마린이 수비 라인을 지켜낼 엠폴리가 쉽게 공간을 주진 않겠지만 플리시치와 추쿠에제가 측면을 돌파로 공략해 지루와 요비치에게 기회를 제공할 밀란이 경기를 가져갈 것입니다. 볼로냐 대 인터밀란. 볼로냐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아탈란타마저 잡아내며 리그 3위인 밀란을 승점 5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중위권 정도로 평가받은 시즌 전 예상을 비웃으며 다음 시즌 챔스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밀란 원정 무승부 이후로는 리그 6경기를 모두 승리했는데 공수 밸런스가 대단했습니다. 지르크지는 최전방에 나와 10골을 뽑아냈고 푸르어와 퍼거슨의 중원은 인테르의 그것에 못지 않습니다. 인터밀란은 화요일 경기에서 다소 고전했지만 제노아를 잡고 리그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한때 유벤투스의 추격을 받기도 했지만 15점 차로 앞서며 리그 우승이 유력하고 다음 주 중에 아틀레티코 상대로 무승부만 기록해도 챔스 8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상 중이던 마커스 튀랑도 돌아온 풀 전력이기에 6연승의 볼로냐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축구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인테르의 승리를 봅니다. 볼로냐는 오솔리니와 에비셔 등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잘 공략 중입니다. 그러나 바렐라와 프라테시가 3선을 책임질 인테르 상대로는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우타로와 산체스가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할 수 있고 튀랑이 제공권 장악으로 해결할 인테르가 승리하고 볼로냐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리그앙. 랑스 대 브레스투아. 랑스는 최근 엄청난 상승세로 연승을 달리던 리옹을 원정에서 완파했습니다. 홈에서 모나코에 일격을 당하며 선두권 추격의 위기도 있었지만 상승세의 팀을 잡고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토카와 와이 등 최전방에 나선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좋은 시너지를 내며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압둘 사메드를 벤치로 밀어낸 남팔리스 맨디의 중원 존재감도 눈에 띕니다. 브레스투아는 르아브르를 잡고 리그 2위를 지켜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제외한 상위권 팀들이 치열하게 2위 경쟁을 하는 최근인데 모나코와 릴르 니스 등에 앞서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모두 승리하며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는데 마그네티와 리즈멜루 등 중앙에 나서는 볼란치들의 공수 밸런스가 최고조입니다. 랑스의 승리를 봅니다. 브레스트는 징계 중인 최전방 공격수 무니에가 이 경기에 돌아오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즈멜루가 결장하기에 중원의 전력 누수가 큽니다. 맨디와 엘 아이나위가 중원에 나서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팀으로 가져올 것이고 다코스타와 소토카가 해결할 랑스가 브레스트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을 것입니다.